저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고요. 경기도 의왕시와 과천시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이소영 의원입니다. 제가 세 가지를 불편한 진실, 그리고 기후위기, 2050 이렇게 세 가지를 꼽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았고 동물도 좋아하고 식물도 좋아하는 그런 감수성을 가진 아이였는데 대학교 4학년 때 엘고어 전 미국 부통령이 만든 불편한 진실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보고 제 인생을 완전히 걸어서라도 막아야 되는 문제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어쩌면 전쟁보다도 훨씬 더 위험하고 두려운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이게 단순히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 사회 구조, 그리고 어떤 제도의 문제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좀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4학년 때 사법고시 공부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기후위기라는 게 사실 북극곰의 문제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었고 지금까지 이제 그런 시각이 있었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과거에는 100년마다 또는 500년마다 찾아오던 극단적인 기후현상, 날씨 현상들이 이제는 매년 발생하고 있거든요. 올해만 하더라도 사상 최장마가 있었고요. 호주나 캘리포니아나 많은 세계 국가들에서 인간이 끌 수 없는 산불이 반년 넘게 유지되는 그런 극단적인 건조 현상도 발생하고 있고요. 기후위기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생존의 문제고 경제의 문제고 가장 맞닥뜨린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인류의 가장 큰 위협이죠. 그래서 그 기후위기를 막고 지구를 살리기 위해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의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너무 고통스럽지 않게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 온도가 1.5도씨 이내에서 안정화돼야 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1.5도씨 이내로 지구 평균 기온을 묶어놓기 위해서는 전 세계가 2050년까지 탄소 제로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2050년이 굉장히 중요한 기점이고요. 어떤 목표 지점입니다. 2050년은 우리의 생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하나의 중요한 지점이라는 측면에서 저의 인생에서 앞으로 30년 동안 2050년 탄소 중립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많은 과제들을 해 나가야 하는 그런 개인의 목표기도 하고 우리 지구 전체 우리 인류의 목표기도 한 시점이라서 2050을 세 번째 키워드로 꼽았습니다. 예전부터 그냥 유권자일 때부터 주변의 친구들한테 꼭 투표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정치가 우리의 모든 것을 어쩌면 결정하는데 정치에 관심 없다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온 유권자이기도 했었고요. 관심을 두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우리 삶과 생활의 기반이 되는 많은 것들을 정치가 선택하고 결정하기 때문에 삶의 조건을 결정함에 있어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우리가 멀리하면 안 되는 것,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후위기 비상 상황을 선포하는 결의문을 단 한 명의 반대도 없이 여야가 압도적인 다수의 찬성으로 통과를 시켰고요. 어떻게 보면 그게 시작이 돼서 정부가 2050년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이런 원대한 목표를 발표하게 되기까지 했는데 국회는 정부가 선언적으로 발표한 목표를 법제화시킬 수도 있고요. 그 목표를 30년 동안 끌고 갈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서 거버넌스를 만들 수도 있고요.
우리가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사회였는데 그 화석연료에서 탈피할 수 있는 규제와 인센티브와 예산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과히 국회는 이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곳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린 뉴딜은 2050년 탄소 중립 사회를 만드는 방법론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보건 위기, 그리고 기후 위기, 경제 위기 이 세 가지를 다 경험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저는 방법이 그린 뉴딜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안을 만들고 있고 곧 발의 예정입니다. 이 법의 실제 제목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 사회 이행 기본법이라고 하는 이제 법인데요. 이 법은 이 2050년 목표를 법제화하고요. 또 이 30년 동안 이 거대한 대전환을 끌고 갈 수 있는 힘 있는 권한 있는 위원회를 만들고 또 매년 이 목표를 어떻게 달성하고 있는지를 이행 점검하고 초과한 부분이 있다면 구속력 있는 조치를 취하게 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제 계획대로 통과된다면 아주 기후 모범 국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왕시는 서울로 향하는 광역교통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철도와 같은 광역교통망을 개선하겠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공약이었고요. 미래차 연구소를 유치하고 또 녹색교통의 대표인 철도 교통을 굉장히 발전시키는 그런 그린 모빌리티의 거점 도시를 만드는 것, 이것이 의왕시의 공약이고요. 과천시는 행정 도시로 시작해서 지금은 이 정부 청사가 세종으로 대부분 이전하면서 자족 기능이 약화됐고 또 지금 인구만 2배로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도시의 자족 기능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경제 기능을 확보할 거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천시는 도시의 자족 기능을 확보하고 높이는 방안을 찾는 것, 그것이 저의 중요한 공약입니다. 편하게 하시라고. 네가 정치인이 되겠다고 결심하면서 통계를 바꾸는 정치를 하겠다 이렇게 기자회견에서 약속을 했었는데 4년 동안 얼마나 그 통계를 바꿨는지 궁금하다. 근데 이 기후위기를 막고 온실가스 감축한다는 문제는 사실 한두 해, 4년 동안 완성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치지 말고 끈기 있게 앞으로도 계속 이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했으면 좋겠다.